저는 저희 원에서 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오픈 API로 개발해서 제공하고 있는 오픈 API와 그다음에 공유 플랫폼이라는 거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오픈 API에 대해서 개요와 이제 제공하고 있는 기술, 그다음에 학습 모델과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공유 플랫폼에 대해서도 간단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인공지능 오픈 API 서비스라는 거는 배터리에서 연구 개발한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을 API 형태로 개발하고 이제 제공해서 이런 인공지능 응용 개발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API를 써서 AI 연구에 쓴다든지 아니면 이제 응용 서비스 아이디어를 발굴한다든지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관심이 있는 그 솔루션에 대해서 사업화 가능성을 타진해 본다는 식으로 써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한 이제 개발에 이용했던 학습 모델이라든지 그 다음에 학습 데이터도 일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개하고 있는 게 이제 구글에서 만든 언어 모델의 이제 한글화 버전인 코버트, 그 다음에 이제 언어 처리와 관련된 이제 다양한 학습 데이터, 그 다음에 음성 인식에 썼던 데이터, 그 다음에 이제 객체 검출했던 이제 이미지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소가 있는데요. 이제 여기 가면은 저희 이제 공공인공지능 오픈 API 서비스 회사입니다. 여기 가시면은 이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기술들에 대한 소개도 있고, 그다음에 데모 페이지가 있어서 실제 이러한 기술을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는지 간단한 예제, 그다음에 구현할 수 있는 코드도 있어서요. 이쪽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픈 API를 쓰고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인공지능 오픈 API는 지난 2017년 10월 30일에 서비스를 시작했고요. 11월 7일 기준으로 해서 약 3,000명 정도의 신청자들이 이제 신청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청자들이 이제 어디 소속인지 소속을 분류해봤더니 산업체 소속의 분들이 거의 한 40%, 그다음에 이제 대학생, 그다음에 개인 기타 순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용 건수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API 사용 건수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녹음했던 음성 파일을 이제 보내서 이게 텍스트로 바꿔줘라든지 어떤 사진 한 장에 어떠한 그런 사물들이 있는지 분석해줘 각각을 한 건이라고 봤을 때 누적해서 지금 거의 2천만 건 가까이 요청이 있었고 일일 평균 한 2만 5천에서 2만 6천 건 정도로 꾸준히 사용량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는 어떤 인공지능 기술을 제공하고 있냐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술로 봤을 때 우리가 흔히 자연어 처리라고 하는 이제 언어 분석, 그다음에 어휘관계 분석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런 기술들은 이제 한국어 어휘 형태나 문장 구조, 그리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흔히 말하는 형태소 분석이라든지 개체명 의식이라든지 한국어에 대해서 이걸 분석해서 인공지능에 활용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기반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질의응답 기술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요새 챗봇도 많이 얘기하고 질의응답이라는 것도 해서 내가 어떤 질문에 대해서 정답을 찾고 싶을 때 이러한 질문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위키백과라든지 아니면 법률 그런 문서에서 정답을 찾아서 제공하는 이제 그런 기술을 말합니다. 그리고 음성 인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친숙한 기술일 수 있으신데요. 이제 인공지능 스피커 같은 데서 내가 어떤 노래 틀어줘 그때 이제 사람의 음성을 인식하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기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언어가 한국어, 영어, 그 다음에 중국어, 일본어, 독어, 불어, 스페인, 러시아어, 그리고 이번에 이제 베트남어까지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음성을 인식해서 이제 텍스트로 변환해주는 그런 기술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발음 평가라고 해서 이제 비원어민이 이제 영어에 대해서 발음을 했을 때 얼마나 원어민의 가깝게 발음을 하는지 그런 점수화해서 이제 발음을 평가해주는 그런 기술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객체 인식이라고 해서 특정 사진이 주어졌을 때 이 사진에 사과가 있다, 아니면 양이 있다, 그런 객체를 이제 인식해서 이 객체가 이 사진의 어느 위치에 해당되는지 알려주는 그런 기술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화 처리라고 해서 이 기술은 사전에 이제 정의된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자를 주문하는 시나리오, 아니면 내비게이션에서 이제 음성으로 어떤
어떤 목적지에 가려고 그런 식으로 이제 대화를 사전에 정의해서 이제 활용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을 저희가 이제 API화해서 30개 정도의 AP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좀 약간 친숙한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요. 그래서 형태소 분석이라든지 개체면 인식, 동음 입력에서 그런 다양한 자연어 처리에 대한 기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설명드린 질문을 분석하는 기술, 그 다음에 특정 지문이 있을 때 그 안에서 정답을 찾는 기술, 그 다음에 이제 위키백과라고 해서 특정 정해진 그런 도메인에 대해서 학습을 시킨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뭐 지식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답을 찾는 기술, 그런 기술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성인식은 아까 설명했듯이 뭐 다양한 언어에 대한 음성인식이고요. 영어 발음 평가, 그 다음에 객체 검출, 이제 대화 처리 이런 API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금 하반기에 공개될 예정인 거는 이제 베트남어랑 그다음에 법률에 대한 지리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미지에 대해서 이제 동영상을 분할하고 속성을 구축하는 그런 기술도 공개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연구 개발에 썼던 학습 데이터도 일부 이제 공개해서 샘플로 써보시라고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뭐 언어 처리 쪽에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러 가지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음성 쪽에서도 일부 파일, 그다음에 이제 객체 검출 쪽에서도 이미지 파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API를 써서 이제 가장 편하신 점은 아까 보여드린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서 이제 키를 발급받으시면은 앞서 설명드린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을 이제 써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이제 시제품 제작까지는 그러한 API를 써셔서 이제 기술에 대해서 검증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좀 사업에 써볼만 하다라는 가능성을 테스트해 보시고 괜찮으시다 싶으면 이제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시면 이제 기술 이전을 해서 지금은 저희가 이제 비상용 목적으로 써서 컴퓨팅 파워 같은 게 좀 넉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술 이전을 받으시면 자체 솔루션을 가져다가 이제 구축을 하셔서 사용량 제한도 없고 이렇게 좀 자유롭게 쓰실 수 있고 기술 이전 시에 이제 저희 연구원들이 가서 기술 교육도 해드리고 각 도메인에 맞는 그런 학습 데이터 구축 방법이나 노하우도 전수해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 이제 앞에랑 약간 관련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배틀이 인공지능 공유 플랫폼이라고 이제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의 목표는 이제 사용자 참여 기반의 이제 인공지능 공유 환경을 만들어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요 기능은 사용자 참여 기반의 학습 데이터 공유, 그다음에 온라인 학습 데이터 가공도, 사용자 커뮤니티 정도 조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유 플랫폼의 주요 특징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API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라면은 그 공유 플랫폼은 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학습 데이터를 이제 다양한 인공지능 참여자들끼리 좀 공유해보자. 배틀에서 이런 공유의 장을 만들어주겠다라는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직접 구축한 학습 데이터를 이제 다른 사용자랑 공유하고 이때 이제 데이터에 대한 소개라든지 이제 활용 예시들을 자유롭게 적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타 사용자가 구축한 학습 데이터가 있으면 내가 이걸 써봐서 난 이렇게 해봤어. 아니면 내가 또 보완했어. 이런 내용을 이제 좀 자유롭게 개선하고 보완해서 지식이 누적되는 형태의 그런 온라인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습 데이터를 공유하는 사용자는 적절한 보상을 취득해서 이제 특정 보상에 따라서 이제 다른 사용자들이 공유한 학습 데이터를 이제 다운로드해서 이용 가능하고 그런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온라인 학습 데이터 가공 도구라고 해서 이제 인공지능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학습 데이터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습 데이터라는 거는 뉴스 기사가 있다. 그러면 이 뉴스 기사 중에서 내가 장소에 대한 걸 학습시키고 싶다. 그러면 각각의 텍스트에 대해서 장소가 나오면 이건 장소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걸 레이블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그림같이 나무가 있을 때 이 사진은 나무야, 고양이라는 것도 이제 텍스트를 다 적어놔서 학습시켜야 되는데요. 이제 그런 거를 저희가 이제 가공 도구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레이블링을 하는 툴을요. 근데 이게 지금 대부분 이제 메모장을 작업하기도 하고 뭐 엑셀로도 작업을 하고 저희는 이거를 좀 온라인 상에서 좀 손쉽게 할 수 있는 가공 도구를 마련해서 저희 좀 공유 플랫폼을 쓰도록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게 공유 플랫폼인데 이게
그리고 이제 이게 달걀이 먼저 하냐 아니면 닭이 먼저냐인데 데이터가 있어야 사람들이 또 데이터를 공유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오늘도 플랫폼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일부 데이터를 이제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최근에 구축한 거는 이제 보육 분야의 학습 데이터, 그래서 이제 사회보장 정보이라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보육 사업 같은 걸 담당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사업에 대한 안내 자료라든지 그런 FAQ 자료 같은 거를 제공해 주셔서 작년도에는 이제 개체명 인식용 학습 데이터를 만들었고 올해는 이제 기계독해용 학습 데이터를 만들어서 구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대학들이랑 연계해서 학생들이 수업 프로젝트에서 썼던 이제 다양한 데이터 이런 거를 이제 온라인 저희 공유 플랫폼을 공유해서 이제 나는 이런 거 했어 이렇게 공개하고 코멘트 받고 그런 식으로 좀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